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하게 되실 거라는 걸,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서서히 주식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투자자문의 자산운용부 김주훈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이제 전체적인 큰 개괄적인 전망을, 제가 보고 있는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에 공식 출범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국에서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차, 2차 계속 이제 하고 있지만, 뭐 4차, 5차 이런 지원책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달러가 약세일수록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는 좀 유리하다. 환율이 1,100원대보다는 1,050원, 1,080원 이렇게 됐을 때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좀 많이 되면서 증시가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21년 세계 주가 상승폭을 약 9%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0% 정도, 유럽 전체적으로는, 유로존으로는 8%, 신흥국들은 제일 큰 12% 정도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은 간단하게 짚고 가면, 백신이 부작용을 일으켰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경미한 상황으로 파악되지만 큰 부작용이 추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백신은 현재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보급이 명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2월 달에 접종을 하더라도 전 국민의 한 80%, 70% 정도가 맞아야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백신이 보급되기까지는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인데, 현재는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다운된 상태인데, 추후에는 이제 금리를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다시 상승을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뭐 예금이나 적금 이런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상승은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채 신용 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빚을 내서, 부채,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기업으로 따지면 부채를 내 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내거나 뭐 자산 매입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시장에 막 푸는 형태인 건데, 추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자기 돈으로 온전히 무언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자금이나 부채가 많을수록 이제 신용 경색이나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증시 전망 두 번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두 번째는 온전히 주식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유동성의 폭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을 뜻하는데요.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개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워낙 주식시장에 자금이 넘치다 보니까 당연히 활발하게 참여도 하게 되고 매수세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가 오르게 되었다. 그게 2020년의 전체적인 전망이고, 21년에도 이 들어왔던 자금이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유동성의 폭발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에는 더 많이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시 주변 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유동성, 쉽게 말해서 이제 재정 지원이죠. 재난 지원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3차 지원금까지 나왔지만 4차, 5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내수는 사실 실물 경제는 좀 빠그라졌는데, 주식시장에 단순히 돈이 몰렸다고 해서 상승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쏠림 현상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은 공매도가 이제 좀 금지가 되어 있죠. 정치권에서는 현재 공매도를 좀 더 재개하는 것을 미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 요청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증시에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보자면, 우리나라 한해서 봤을 때 자산시장이 과열됐다는 거, 부동산들도 지금 역대 9년 아래 최고의 집값의 상승을 보여줬고, 현재 과열이 된 것은 맞다. 그리고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 2019년보다 오히려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2019년보다 거의 뭐 따따블 수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괴리감이 엄청나게 심해진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 요인이고, 가계부채가 20년 3분기, 작년 3분기 9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규모를 앞질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뭐 국가 빚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자금을 융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들을 자기의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빚이 국내 총생산, 이걸 GDP라고 하는데, 이 GDP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증시 전망에서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주변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표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증시 주변자금이라는 건 주식시장 근처에 머물러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집계표입니다. 2020년 1월 달에는 이 고객예탁금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거의 직접적으로 다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계좌를 만드시면 그 주식계좌에 예수금이라고 해서 투자금을 넣어 놓으시잖아요. 그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이 바로 고객예탁금인데요. 2020년 작년 1월 14일 요맘때에는 약 27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는 빚 내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하는 투자 자금은 약 9조 5천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이 고객 예탁금이 68조, 거의 뭐 3배, 2배 이상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2.5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고 68조입니다, 이게. 신용잔고는 1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증시에 들어와 있던 자금 자체가 굉장히 영세했다. 28조 그리고 신용자금은 9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27조에서 68조로 거의 2.5배 가까이 상승을 하 있는 상태고 신용잔고도 9조에서 19조니까 이것도 거의 2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런 유동성의 자금들이 지금의 코스피 3000을 만들었다. 21년도에 그래도 유망할 만한 종목들은 결국 첫 번째로는 일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년 만에 찾아오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와 있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나아지는 형세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 해서 한 3, 4년 동안은 또 호황기가 온다, 반도체. 그래서 이것을 슈퍼사이클이라고 설명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1,000억 달러의 반도체 수출이 돌파했고 그리고 설비 투자도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303억 달러를 매출을 내서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로는 위탁 수요 확대라든지 뭐 5G에 들어간 통신칩, 이미지 센서 등 각종 반도체의 수요가 필요한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더 21년도 반도체 시장은 20년 대비해서 반도체는 8에 10, 반도체 한 부분이 메모리 부분은 13에서 20% 정도 시장이 커질 거다. 그래서 D램 가격은 1분기 상승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21년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이 램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반도체 생산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D램 가격은 상당히 반도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만 짐작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은 수요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가격 상승은 결국 매출 증대랑 반도체 업황의 호황으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셔도 일단 2016년도에서 18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났다가 19년, 20년도에는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이제 사이클이 좀 죽었던 시기였죠. 반도체가 항상 호황이었다가 이제 좀 떨어진 시기였고, 그리고 또 이제 3년이 지나서 이때 바닥을 치고 2020년대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초입부에 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부분입니다. 일단 이 친환경 부분은 바이든과 연관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일단 친환경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친환경 관련 종목군들도 굉장히 유명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겠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협약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취임하고 나서 77일 만에 다시 재가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미국에서 하는 어떤 모든 사업들이나 휘발유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탄소 그런 부분들을 50년에는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2035년까지는 목표로 환경이랑 청정에너지 사업에 약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에너지 사업에, 친환경 사업에 쏟아붓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도 증설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태양광 지붕 뭐 800만 개 이런 것들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화석 연료 보조금 삭제 이런 거 보이는데 기업들이 화석 연료나 이런 거 이용했을 때 뭐 정부에서 부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없애버리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끔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친환경 부분 관련해서 에너지에서 100% 청정 에너지 경제 지향하고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조 달러 투자가 여기 나와 있고요. 친환경이 또 전기차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세금 공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또 아까 말했던 800만 개의 태양광 지붕, 5억 개의 태양광 패널, 6만 개의 풍력 터빈 설치한다 이런 것들 이런 표가 공약으로 이미 충분하게 나왔던 부분이라서
친환경 관련 주가 유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 관점이 많이 들어간 분야입니다. 여행이랑 항공 숙박 쪽을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코로나 백신 현재 유포 중인데 이 백신들이 유포가 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젠가는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좀 현재 추세가 많이 꺾여서 이제 좀 집단 면역이 발생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것을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1년도 중반이라든지 그리고 2020년도 말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국가별,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거.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보관을 한 후에 이동까지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냉동 보관해야 되는 그런 백신들도 있고 또 저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백신들도 있고 또 뇌용물이 깨지지 않게끔 뭐 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관 이동이 한 가지 디메리트가 있어서 국가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경우에는 백신을 실제 사기도 쉽지가 않고 고관에서 이동하는 것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은 세계적으로는 좀 안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을 진행한 영국도 현재 수개월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된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 수보다 백신을 맞고 있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적고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코로나를 현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해지려면 필수 조건이 뭐냐면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백신을 다 접종해서 면역력이 생기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항공편들도 좀 많이 다시 증설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2021년 중반이랑 후반기에는 코로나 백신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코로나 종식은 안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잠잠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업황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반도체 부분,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항공, 숙박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각 섹터에서 업황에서 하나씩 빼왔는데요.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일단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SK 계열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D램, 뭐 반도체에 있어서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고 D램과 뭐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현재 계속 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품처,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PC 관련 전자 회사들, 스마트폰, 애플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이렇게 세계 각국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로 2019년에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일단 현재 주가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2020년도 4분기랑 21년 1분기 내년 올해 3월 달쯤의 예상 영업이익은 증권가에서는 상향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회사적인 부분뿐 아니라 업황적인 부분,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부분이 오면서 하이닉스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고 주봉은 일주일마다 형성되는 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일단 한동안 요 맨 끝에 부분이 2001년도입니다. 20년치를 제가 따온 건데 2001년도에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고 주가가 큰 힘을 못 쓰다가 한순간 탈피하는 순간이 있었죠. 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또 주가가 또 일정 부분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번 연도에 또 큰 탈피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붕이 없는 상태. 주가가 어디까지 현재 고가인 상태인데 이 고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서 업황까지 같이 타면 이 고가가 충분히 더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여건과 상황이 되어 있어요. 현재 고가가 최근 20년 내에서 제일 높구나. 그래서 나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붕을 뚫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추세의 끝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방법도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은 친환경 부분에서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2차 전지의 소재 부분입니다. 2차 전지는 소재와 장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소재를 취급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로 종합 로제 전문 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게 자회사이고 모회사가 포스코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뇌화물이라고 해서 뜨거운 것들에 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뇌화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만들고 정비도 하고 화성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2차 전지의 소재인데요. 음극재, 양극재라고 해서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2015년부터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올려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한 상태. 아무래도 코로나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큽니다.
전기차의 수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죽어버리면 후방 산업인 2차전지 소재나 이런 사업들도 당연히 공급이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도 떨어지게 된 건데, 근래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GM이나 LG가 하는 미국 합작사에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로 주가가, 이 대형주의 주가가 엄청나게 꽁충 뛰었죠. 그래서 21년도에 전망하는 매출은 39.5%, 영업이익은 100%, 그러니까 2배죠. 10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상단 하단 갇혀서 오락내리락 했었다가 한번 크게 돌파를 한 이후에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또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꽁충 뛰었다. 지붕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주가가 어디로 상승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회사가 서서히 뭔가 흐름을 만들어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뭔가 시적인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주가도 지지부진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매출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서 주가도 현재 꽁충 뛰었고, 여기서 또 어디까지 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계속 가져볼 만하다. 또 더군다나 2021년에는 실제로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막 빵빵 튀겨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절대 비싼 주가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도 했다가 매도도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래 기관 투자자는 단기로 접근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근데 이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운영하는 기구인데, 얘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리포트나 이런 걸 무조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에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이 종목이 계속 성장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같이 공유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여행, 항공, 숙박업 쪽의 대표 종목인 저는 호텔신라를 들고 왔습니다. 연세 유통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두 번째 여기 나와 있고요. 신라호텔. 2015년부터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연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 2015년부터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이익이 신장하고 있었다가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세계 항공편이 다 닫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아서 현재는 순이익이나 매출이 거의 9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2019년 3분기 대비, 이걸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해서 40%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 왜 추천하느냐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반도체와 친환경과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사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계의 항공편들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조사를 봤는데, 코로나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냐라는 물음에 세계인들의 거의 반 이상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여행. 한동안 못 갔던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싶다. 해외를 간다고 하면 항공을 타야 되고, 그럼 당연히 항공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항공기도 많이 띄워야겠죠. 항공 산업이 활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호텔이든지 뭐 어쨌든 숙박을 할 텐데, 숙박과 관련된 부분이 호텔신라가 영향이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서서히 항공부터 먼저 항공 주식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여행 주식도 같이 움직일 거고,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숙박 쪽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보다 굉장히 긴 안목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의 차트를 보자면 일단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중국인의 관광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있고 내려갔던 부분도 있고 반복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완전히 다운이 됐죠. 다운이 돼서 현재 이 단가에 머물러 있는데 한 8만 원쯤 됩니다. 8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현재 호텔신라의 가격이 바닥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질 부분은 없다. 근데 앞으로의 코로나는 현재가 제일 클 때고, 코로나는 당연히 종식될 것인데, 그때 가장 눌려있던 종목들이 바로 항공과 여행과 숙박업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외국이나 기관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가려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가진 않아요. 자금이 많은 외인과 기관이 같이 양쪽에서 매수, 양매수라고 합니다. 이걸. 혹은 쌍끌이 매수라고 하는데 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서로 손바꿈 해가면서 기관에서 어느 날은 샀다가 팔고 나오는 날에 외인이 받아주거나 또 외인이 주가 끌어올리고 자기들 팔 때 기관이 받아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오르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들이 호텔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투자할 생각일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친환경과 반도체 관련 부분들은 짧은 흐름, 중장기보다는 조금 짧은 흐름으로 가져가시면서 보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텔 신라를 포함해서 여행이나 항공, 숙박 쪽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셔야겠고요. 이런 분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포트를 잘 진행하신다면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하게 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투자맨의 자산운용부 팀장 김주훈 팀장이었고요. 이상투자자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많은 정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